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라 우리에게 늘 반갑고 새롭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는 졸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달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 졸업. 여러분은 그중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저에게 졸업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먼저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ha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d.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the wells of silence.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whispered in the sounds of silence.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건 기쁘지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건 별로 기쁘지가 않았었는데 올해는 6개월 후에 나이가 2살이나 어려진다고 하니 조금 설레기는 하네요. 제 생일이 1일인데요. 같은 달 15일인 친구가 보름 동안 누나라고 불러주기로 약속까지 했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나라들에서야 같은 학년이지만 나이가 다른 게 아무렇지도 않겠죠. 하지만 출생연도에 기반한 나이 계산법을 써오던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이런 재미있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외국에 살던 시절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 중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아줌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아줌마 말고 다른 말로 부르자. 몇 살이야? 하고 물으니 땡땡살이라고 대답하기에 그럼 내가 언니네. 언니라고 불러줘. 라고 했었어요. 이상하게 영어로 대화를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말로 할 때는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2년 정도 지났나? 친한 친구 여럿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좀 다르다는 걸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들 알아서 그럼 차라리 출생연도를 말해보자 했는데 글쎄 그 중국인 친구가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고요. 같이 한참 웃다가 그날로부터 언니 말고 이름을 부르는 친구가 되기로 했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가졌던 때는 아이를 낳고 생일을 맞았을 때예요. 보통 돌잔치를 하면 첫 생일을 맞았으니 생일초를 1개 꼽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면 한국 나이로는 3살이 되니까 초를 3개 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초를 2개 꽂는 생일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태어나는 날 초 1개를 꽂아서 생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돌 때는 2개를 꽂았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생각 하셨던 분 없으셨나요? 저는 아이 2번째 생일날 초 3개를 꽂으면서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만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나이가 어려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기는 한데 저는 사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참 좋았답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10달도 고려해서 나오자마자 1살. 어쩐지 따뜻하잖아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졸업인데 새해를 맞이했다 보니 제가 나이 얘기만 한참 했네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전람회의 졸업. 언제 만났었는지 이제는 헤어져야 하네. 얼굴은 밝지만 우리 젖은 눈빛으로 애써 웃음 지으네. 세월이 지나면 혹 우리 추억이 잊혀질까봐 그 심스런 얼굴로 서로 한번 웃어보고 눈에 고개 숙이라. 다시 그를 뒤돌아보겠지. 하얘져가는 나의 꿈에 찾으려 했을 때 생각하겠지.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우리 둘의 추억들은 그 밤이야.
전람회는 김동률과 서동욱으로 이루어진 대학가요제 출신 남성 듀오예요. 그들의 리허설 무대를 본 다른 참가자들이 아휴, 올해 대상은 받기 글렀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전람회는 활동 기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고 3집 앨범을 끝으로 해체된 팀이지만 대부분의 곡이 워낙 명곡이라 아직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죠. 특히 취중진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노래의 인기에 기대어 실제로 취중진담을 하신 분들이 그 시절 수두룩 빽빽 했답니다. 그리고 첫 곡으로 들었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예요. 사실 그때는 가사의 뜻도 몰랐고 그 곡이 영화 졸업의 OST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노래의 분위기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했었거든요. 뭔 가수의 이름이 사이먼 앤 가펑클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로 구성된 남성 듀오라는 걸 알았답니다. 우리에게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로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죠. SG 워너비 데뷔 초기 과연 SG가 무슨 뜻일까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는데 바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이니셜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같은 가수가 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팀명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SG 워너비 가수도 많을 듯한데 이 정도면 바람을 이루신 것 같네요. 자, 그럼 행복의 물음표 시작해 볼까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지난 졸업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졸업에 관한 제 첫 번째 기억은 바로 유치원 졸업식 때인데요. 아마도 제가 송사 같은 걸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 거에 진심이신 저희 아빠께서 심혈을 기울여 송사를 다 쓰시고 나니 저는 이미 깜빡깜빡 졸고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냥 다 때려치고 자고 싶은 유혹을 겨우 뿌리치고 낭독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고요. 중학교 때는 졸업 전에 갔었던 졸업여행이 생각나네요. 요즘 아이들은 기말고사가 끝난 후 내신 성적 산출이 되고 고입 원서를 쓰고 나면 꼭 수능 끝난 고3 마냥 긴장이 확 풀어져서 한동안 그동안 못하던 빈둥거림의 삶을 실천하며 살죠. 저희 때는 그 기준이 연합고사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졸업 직전에 졸업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처음 낙산사에 가봤어요. 나중에 낙산사가 화재로 불타오를 때 문화재가 유실되는 것에 대한 속상함에 더해 졸업여행의 추억이 담긴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웃겼던 건 그 시절 썼던 다이어리에 졸업여행 재미있겠다, 신나게 놀아야지, 그리고 기회 봐서 담임도 꼭 패야지 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흔히 말하는 일진 뭐 이런 거 아니었고요.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때 반장이기도 했었는데 도대체 저런 말은 왜 써놨을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진짜 좋으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아마도 장난을 치고 싶었었나 봐요. 저희들 잘 있는지 보러 방에 오셨을 때 선생님을 막 방으로 잡아 끌어서 함께 게임을 했고 선생님이 걸리면 모두가 신나서 인디안 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때는 동아리 후배들이 밀가루와 달걀을 들고 온 걸 보고 겁나게 도망갔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네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졸업식 때, 그때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있을 때였어요. 졸업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으니 너의 졸업식이라고 하네요. 아니, 무슨 너의 결혼식도 아니고. 그게 왜? 이제 다 키웠으니 데려가야겠다 싶었어? 하고 물으니까 노 코멘트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뭡니까. 그때 함께 사진 찍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요. 뭐 다행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니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as always 제 얘기만 너무 길게 했죠.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난 게 반가워서 말문이 터졌나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른 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들었던 전람회 졸업 도입부에 삽입된 익숙한 멜로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졸업식 때마다 불렀던 바로 그 석별의 정입니다. 룰라 투투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석별의 정.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사랑? 그래, 사랑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테니까. 잘 가시오 잘 있으오 손에 손목 잡고 석별의 정 잊지 못해 눈물만 흘리네. 어디 간듯 잊으리여 두터운 우리 자 다시 만나 그말 위해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이 멜로디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셨죠? 저도 그렇답니다. 이 곡은 룰라와 투투의 크리스마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예전에는 어린이날엔 어린이날 노래, 스승의 날엔 스승의 은혜, 어버이날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졸업식 날엔 석별의 정. 이렇게 때마다 부르던 전국민 떼창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왜 안 부를까요?
딸아이에게 졸업식 날 선생님께 스승의 은혜 노래라도 불러드리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게 뭐냐고 하는데 왠지 제가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예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고. 혹시 이 노래를 몰랐던 분이라면 이참에 알게 되시면 좋고요. 노래 참 그 졸업식 날 부르다 다 같이 울기 딱 좋잖아요. 자, 그럼 졸업에 관한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3남매인데 어쩌다 보니 셋이 딱 3학년씩 차이가 납니다. 평소엔 3살 차이의 불편함을 모르고 살다가 졸업, 입학 시즌만 되면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나이 차라는 걸 절감하게 되곤 했습니다. 그나마 졸업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중 2명이 같은 날일 경우 부모님께서 나눠서 참석을 하셨는데 입학은 거의 모든 학교가 같은 날짜잖아요. 중, 고 대학생이 동시에 입학하던 해에는 어쩔 수 없이 그중 2곳을 선택해야 했는데 언니는 첫째니까, 막내는 막내니까 라는 이유로 당첨이 되었고 둘째인 저는 홀로 쓸쓸히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땐 그게 꽤 서운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금은님께서 적어주셨어요. 가장 예민한 고등학생 때인데 섭섭하셨겠어요. 아마도 3살 터울 형제자매가 있는 집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고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은님께서는 졸업식은 뭐니 해도 짜장면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동갑내기 사촌 동생이랑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할머니 모시고 저희 집 식구, 작은 집 식구 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식 날엔 짜장면이지 하고 중국집에 다녀왔는데 아이 친구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소고기집 이런 곳들을 다녀왔다고 하는 걸 듣고 아차했네요. 남편과 우리 너무 고리타분했다며 살짝 후회를 했었답니다. 의흔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졸업식의 기억은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던 저희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줌 최대 접속 인원이 100명이라 접속을 못하고 거절당하기를 수차례. 고마운 누군가의 퇴장으로 겨우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부 행사는 당연히 못 봤고 2부만 볼 수 있었는데 각 반별로 간단한 공연을 한 후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서둘러 학교로 향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깔아놓은 중앙 계단의 레드카펫 위를 걸어 나오는 아이들을 다 함께 큰 박수로 환호해 주었습니다. 사진은 운동장에서 각자 찍고 끝냈고요. 제대로 된 졸업식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센스 있는 선생님들이시네요. 그리고 저도 한번 밟아보고 싶네요. 그 레드카펫. 제 인생에 그런 날이 올까요? 어딜 또 다녀서 졸업을 다시 해야 되나? 자, 마지막으로 흐무님 사연입니다. 대학 졸업식 날 강원도 시골에 사시는 외삼촌님께서 동네에서 큰 꽃다발을 사가지고 오셨는데요. 들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꽃다발이었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주 촌스러운 꽃다발이어서 외삼촌도 저희도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궁금하네요. 그 꽃다발. 조카 졸업식이라고 멀리서 사오신 정성을 생각하면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외삼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진 꽃다발이었나 봅니다. 요즘 꽃값은 정말 후덜덜이죠. 제가 더운 나라에 살 때는 꽃값이 저렴해서 참 좋았어요. 마음껏 선물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나 갖고 싶어서 사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었거든요. 꽃다발 선물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엄지원과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달리기. 지겨운가요?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거.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거.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It's good enough for 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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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It's good enough for 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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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It's good enough for 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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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It's good enough for me. Bye bye bye. 이 곡은 원래 윤상님이 신해철님과 합심해서 만든 노댄스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후 SES가 리메이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SES의 곡인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거장이 합심해 만든 앨범치고는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테크노가 단순한 댄스 음악 정도로 곡해되어 소비되던 시대에 대해 감상용 테크노 음악으로 답한 유쾌한 일침이라 평가되는 앨범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들으신 건 배우 엄지원님과 SG 워너비가 함께 부른 버전이었고요. 2010 희망로드 대장정에 출연한 배우들과 뜻을 함께한 동료 가수들이 만든 앨범에 수록된 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년 전 경북대 중앙도서관에서 매일 23시 50분 폐가 나기 전에 나오는 노래였다고 해요.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이 곡을 들으며 하루 동안 고생한 스스로를 칭찬하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달리자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 시작할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 올해 3학년이었던 분들 졸업 축하드려요. 아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미 작년이네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졸업은 어쩌면 한층 더 어려운 학년으로의 진학이라 그리 달갑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수고한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저도 얼마 전 큰아이의 중학교 졸업식에 다녀왔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반 회장이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는 걸 보고 자신도 꼭 그러고 싶다며 중학교 3학년 내내 회장으로 활동했는데 막상 아이네 학교는 교실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걸 알고 분개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졸업식 당일 부회장과 함께 사회를 보더니 삥긋 웃네요. 자기는 이걸로도 만족한다면서. 1월 졸업이라 벌써 1살 먹어 17세가 되었는데 그러는 거 보니 귀엽기도 하고 또 어느새 이렇게 자라 중학교 졸업을 한다고 하니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답니다. 졸업에 관한 소회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재미있었던 3학년이 끝나는 게 아쉽기도 하고 졸업을 한 게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더 빡센 생활을 할 거 생각하니 우울하기도 해. 내 친구들 대부분 그럴걸? 이라고 대답해 주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시겠죠? 으르님께서는 졸업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언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는데 언니는 제 중학교 졸업 선물을 안 해줬어요. 1년쯤 지난 후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깜빡했다면서 다음날 무슨 양말 뭉치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완전 삐져서 용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양말을 펴니까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어서 노예가 되기로 했습니다. 언니님 통이 크시네요. 그리고 으르님도 너무 귀엽고요. 거부하기에는 좀 큰 돈이죠? 그드님께서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벌써 졸업하냐? 잘 가라 이놈들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라며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답니다. 선생님의 격한 애정 표현을 그드님도 이해하셨나 봅니다. 담임쌤 덕분에 고3 생활 즐겁게 했고 졸업해서 아쉽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이 꿈이던 저는 대학 때 교직이수 과목을 수강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수업을 듣다 보니 교실 붕괴, 학교 폭력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학교는 내가 꿈꾸던 곳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건 제 우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일부의 모습인 듯합니다. 그드님 꼭 담임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찾아가 보세요. 격하게 반겨주실 겁니다. 이제 새학기면 고3이 된다는 무즈님은 졸업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 쌍둥이인데 졸업 전날 바꿔서 학교에 갔다가 걸리면 혹시 잡혀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아직은 상상만 하고 있지만 꼭 해보고 싶은데 제가 좀 쫄보라 걱정이 돼요. 저는 여고이고 동생은 남녀공학인데 남녀공학은 어떨까 정말 궁금해요. 저도 여고를 나와서 남녀공학이 참으로 궁금했는데 쌍둥이들에게는 막상 실천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네요. 엄청 설레시겠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부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곡이 응원가가 될 것 같네요. 포미닛의 Dreams Come True 듣겠습니다. Hey, boys and girls, don't give up, babe. You know? dreams come true, yeah. 자신을 믿어봐. 하나둘 이뤄질 꿈을 향해 날아봐. 가슴을 열어봐. 하늘을 향해 힘껏 소리쳐봐. 세상이란 저 속에 발못 맞춰 나 혼자만 언제
이 곡은 드라마 공부의 신 OST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방영 당시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 의지를 불태웠던 드라마라고 해요. 정말 우리가 공부의 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부의 블랙홀도 언젠가는 빠져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힘내시라고 선곡해봤어요.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가장 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떠들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코너는 못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졸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요즘엔 방학이라고 해도 방학답게 쉬지도 못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남은 시간 활용해서 최대한 학기 중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희 아이는 얼마 전 가족끼리 다녀왔던 롤러스케이트장에 친구들끼리 가겠다며 약속을 잡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얼른 무언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방학이 되어 셉기, 밥데렐라 노릇하느라 버거우신 우리 부모님들 역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방학이라는 블랙홀도 결국엔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다이어리를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메일을 기록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하나 샀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헤어짐의 순간엔 꼭 들어줘야 하는 곡입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고 하네요. 공이로비의 이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제는 우리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